한때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남자 연예인들이 스크린에서는 완벽한 모범적 이미지를 내세우며 국민의 귀감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타락한 유흥 생활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팬들의 신뢰는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가정적인 가장, 헌신적인 남편으로 포장되었던 그들이 현실에서는 창녀촌을 드나들며 충격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폭로가 이어지며 이들의 몰락을 순위별로 정리해봅니다. 4위는 최민환입니다. 가족 앞에서는 다정한 남편, 뒤에서는 유흥업소 VIP. 한때 국민이 사랑했던 이상적인 남편이자 다정한 아버지로 추앙받았던 최민환. 방송에서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강조하며 따뜻한 이미지로 대중의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실체는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범적인 가정을 꾸리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결혼 후에도 강남 일대의 유흥업소를 자주 찾으며 단순한 방문을 넘어 충격적인 행동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최민환은 술에 취해 유흥업소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오늘 아가씨 초이스 좀 부탁해요. 호텔이 나을까요? 모텔이 나을까요? 돈 바로 보낼게요. 238만 원 보내면 되죠? 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그가 유흥 문화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었는지, 그리고 방송에서 보여주던 가족을 사랑하는 따뜻한 남편이라는 이미지는 완벽한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과거 가난한 환경을 극복하고 스타로 성장한 그의 스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유흥업소에서 보인 행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도덕적 파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방송에서 대중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짓던 그가 현실에서는 냉혹하고 이기적인 본 모습을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이중적인 삶은 팬들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철저히 배신한 행위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민환의 이름은 더 이상 국민 남편이 아닌 위선과 이중생활의 상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몰락은 단순한 한 개인의 추락이 아니라 연예계가 얼마나 허약한 도덕적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의 위선적인 행태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대중은 더 이상 그의 거짓된 이미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스타들은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진정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감춰진 또 다른 얼굴을 이제는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3위는 강지환입니다. 한때 한국 드라마계를 빛내며 순수한 미소와 완벽한 이미지를 앞세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강지환.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의 서사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오랜 노력 끝에 스타덤에 오른 그는 수많은 시상식에서 영광의 트로피를 거머쥐며 국민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출중한 외모와 젠틀한 태도로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는 수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는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외면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어둡고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모범적인 배우로 칭송받았지만 해외 촬영과 인터뷰 그리고 무대 뒤에서 보여준 그의 실체는 전혀 달랐습니다. 필리핀, 태국, 홍콩 등지에서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비밀스러운 파티를 즐겼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그가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중생활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유흥 논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은 단순한 파티가 아니었고, 한때 순수한 배우로 불리던 인물이 술에 취해 여성들을 상대로 저지른 충격적인 범죄 혐의는 그를 단번에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결정적인 증거들이 공개되자 강지환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스타가 아닌 범죄자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에 올랐다는 점은 대중에게 더 큰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과거 그는 성실하고 바른 이미지로 사회적 귀감이 되었지만 그 모든 것이
철저한 위선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팬들은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지환의 몰락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그가 걸어온 길 자체에 대한 비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스타일, 추락을 넘어 연예계의 어두운 현실과 사회 전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둘러싼 논쟁과 충격적인 반전은 여전히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한때 국민 배우로 불렸던 그의 영광은 이제 더럽혀진 과거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화려했던 스타덤을 기억하지만 동시에 그가 저지른 도덕적 타락과 범죄에 대한 실망과 분노 또한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강지환의 몰락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연예계의 치명적인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며 대중이 더 이상 화려한 이미지에 속지 않기를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2위는 윤학입니다. 한때 일본 예능계를 장악하며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뛰어난 외모로 빛을 발했던 윤학. 초신성 슈퍼노바처럼 찬란하게 떠올랐던 그는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며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아이돌이었다. 나고야에서 대학 생활을 하며 겸손한 시절을 보낸 그는 현지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언어 능력까지 갖추며 독보적인 인기를 누렸다. 많은 이들이 그를 보며 한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성공 신화라고 감탄했으며 그의 존재는 마치 전설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 눈부신 성공 뒤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공포에 휩싸였던 시기, 윤학은 상상조차 어려운 행동을 저질렀다. 바로 한국의 한 고급 유흥업소를 지속적으로 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당시 그는 몸살 기운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무시한 채 유흥을 즐겼으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행태였다는 점에서 대중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강남의 화려한 야경 뒤에 숨겨진 어두운 세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사건은 그의 이중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윤학의 이러한 행보는 한순간의 실수라기보다는 그가 원래부터 지니고 있던 본성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때는 가진 것 없이 꿈을 향해 달려가던 청년이었지만 결국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 조명 아래 빛나는 별처럼 보였던 그의 삶은 그 빛이 꺼지자마자 추악한 현실을 드러냈다. 그의 유흥 스캔들이 공개되자 한국과 일본 양국의 팬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나? 라는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터져나왔고 윤학이라는 이름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의 소속사는 몸살 기운으로 인한 한 번의 실수라며 변명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팬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에서도 듣보잡인데 일본에서도 끝났다는 신랄한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그는 초신성 멤버들과 함께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처지에 몰리고 말았다. 윤학의 몰락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인간의 복잡한 내면과 위선적인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겸손한 출신에서 시작해 정상을 밟았던 그가 결국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과정은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안겼으며 연예인의 이미지가 얼마나 허상인지 다시금 깨닫게 만들었다. 윤학의 운명은 마치 한편의 비극적인 드라마처럼 찬란한 스타의 영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대중에게 생생하게 각인시켰다. 그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반전과 함께 극적인 성공과 치명적인 실수가 공존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로 남았다. 1위는 이휘재입니다. 이휘재, 국민적 모범생의 민낯이 드러나다. 터키탕 유흥 스캔들의 충격적인 실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방송계의 황금별이었던 이휘재. 깔끔한 외모와 재치 있는 입담 그리고 늘 바른 이미지로 자기 관리에 철저한 연예인으로 불렸던 그는 대중의 신뢰를 독차지했다. 방송 속 그의 모습은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한 삶의 대명사였으며 그 어떤 스캔들도 없는 완벽한 연예인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겉으로만 번지르르 했던 위선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의 추락은 1990년대 후반
강남의 한복판에 자리한 악명 높은 터키탕에서 시작되었다. 단순한 목욕탕이 아니라 불법 성매매와 연결된 어두운 유흥 명소였던 이곳에서 경찰 단속 착전 중 그가 적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한순간에 믿어왔던 모범생 이휘재가 이런 장소를 드나들었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안겨주었고, 그의 이름은 곧바로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위선적인 행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02년 한 스포츠 신문과의 취중 인터뷰에서 그는 오랜 세월 가족의 희생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으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매년 아버지를 룸살롱에 모시고 간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남겼다.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그의 뿌리 깊은 도덕적 타락을 여실히 보여준 이 말은 대중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만들었다. 방송에서는 바른 생활의 표본처럼 행동하던 그가 실제로는 유흥문화를 거리낌 없이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팬들은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는 소박한 가정에서 태어나 힘든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국민적 스타로 성장했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나 그 성공의 그림자에는 상상조차 힘든 추악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방송에서는 언제나 정직하고 깨끗한 연예인으로 포장되었으나 결국 그는 유흥문화의 유혹에 무너졌고 팬들은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만 했다. 이휘재의 스캔들은 단순한 연예계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청렴함, 그리고 진정한 인간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 되었다. 그가 남긴 충격적인 발언과 추문은 연예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깊은 상처와 논쟁을 남겼으며 오늘날까지도 그의 이름은 과거의 영광과 함께 어두운 논란의 대명사로 남아있다. 한때 국민적 우상이었던 이휘재는 어려운 출신과 성공 스토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실수와 경악스러운 발언으로 인해 영원히 위선의 아이콘으로 전락했다. 그의 스캔들은 누구도 완벽할 수 없으며 인간의 내면에 감춰진 어두운 면이 언제든 드러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그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다. 방송에서는 도덕성을 강조하며 바른 생활을 강조하던 연예인들이 실제로는 은밀한 유흥업소와 불법 성매매가 연결된 장소를 드나들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사회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 팬들은 자신들이 믿고 응원했던 인물들이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대중의 실망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간다. 이처럼 연예인의 위선과 도덕적 타락이 연이어 터지는 가운데 우리는 연예인들이 정말로 사회적 모범이 될 수 있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한다. 여러분은 이러한 충격적인 실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길 바란다. 오늘 공개된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를 곱씹어보며 연예인들이 정말 모범이 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 부모의 역할을 소홀히 하면서 자식의 명성을 이용해 개인적인 채무를 쌓고 연예인 자녀를 괴롭히는 부모가 많다는 사실에 개탄스럽습니다. 어쩌면 남들보다 못할 수도 있는 것이 부모라는 직책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러한 무책임한 부모를 만나 어려움을 겪은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가수 장윤정입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트로트 열풍에 빠뜨린 전설의 가수 장윤정. 당시 그녀는 누구보다 많은 행사를 소화하며 상당한 부를 축적했으리라 예상되었지만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가 10년 동안 피땀 흘려 벌어들인 100억 원대의 재산은 모두 그녀의 어머니에 의해 탕진되었고 심지어 10억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된 사실이 드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장윤정은 부모님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은행을 방문하다가 비로소 자신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간 자신이 벌어들인 돈은 모두 가족이 관리했기 때문에 본인은 자신의 소득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도 몰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수익은 남동생이 터무니없는 사업 확장을 위해 낭비하거나 어머니가 도박으로 날려버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알게 된 장윤정은 결국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이 사태를 수습하고 채무를 갚기 위해 집까지 처분하고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된 아버지를 직접 모셨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모든 것을 묻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문제는 지원이 끊기자 동생과 어머니가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생은 방송 인터뷰에서 입을 열면 누나가 다치고 입을 닫으면 회사가 다친다며 어설픈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윤정에게 남편 도경원 외에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둥, 그녀가 어머니를 미행하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다는 둥,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뜨려 누나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 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의 황당한 주장에는 아무런 증거도 신빙성도 없었고 여론은 오히려 장윤정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모자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장윤정은 결국 억대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건 그녀가 당시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임신한 딸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지른 그녀의 어머니는 백엠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고 이후에도 지인에게 4억 원을 빌렸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가난 말기 진단으로 가석방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가장 큰 축복이지만 장윤정에게는 한때 가장 큰 시련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고인은 한고은입니다. 2018년 한고은과 관련된 인터뷰가 공개되며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피해자는 1980년 한고은의 부모의 요청으로 은행 대출을 위해 담보를 제공했다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소장을 받았고 그제야 부모를 찾아 헤맸지만 이미 이민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 서울 미아동에 있던 건물이 법원 경매로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고은은 자신의 아픈 가족사를 고백하며 부모와의 관계가 거의 단절된 상태로 결혼식과 어머니의 장례식 때 단 2번 만났을 뿐 20년 넘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고은은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후 가족을 등한시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그녀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부모와 완전히 독립해 한국으로 돌아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15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돈을 요구하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며 살았습니다. 데뷔 후에도 아버지와 관련된 문제로 촬영장에서 협박을 받거나 채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학창시절에는 일본산 미니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해결했으며 스프를 반씩 넣고 물을 여러 번 부어 양을 늘려 먹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타바스코 소스를 공짜라서 사용하며 버티던 이야기를 웃으며 남편에게 털어놓는 모습이 방송에 송출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고은은 아버지와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를 최대한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친지를 통해 아버지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며 만남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부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거듭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사람이 초래한 일로 인해 한고은이 억울하게 이미지 실추를 겪는 상황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그녀를 옹호하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무책임을 이겨낸 그녀의 삶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사위는 조여정입니다. 조여정은 2018년 피투 논란에 휘말려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14년 전 고향 지인에게 3억 원을 빌린 뒤 지금까지 갚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는 폭로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여정 또한 큰 비난을 받았는데요. 알고 보니 그녀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채무 문제로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고 그 여파로 조여정의 부모님은 이미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여정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전하며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아버지와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녀는 피해자를 만나 수중에 있던 3천만 원을 위로금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는 아버지였지만 단지 자신을 낳아준 사람이기에 대신 사과하고 책임을 지려 한 것입니다. 한편 김혜수는 어머니와 얽힌 금전 문제로 더 심각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연예계에 몸담은 김혜수의 이름을 팔아 수년간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고 그 빚을 딸에게 떠넘겼습니다. 2012년 김혜수는 자신의 전 재산인 170억 원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어머니 빚을 갚았다고 하니 그녀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상상이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김혜수는 지칠 대로 지쳐 어머니와 큰 갈등을 겪었고 모녀 관계를 단절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런 결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금전 문제는 2019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김혜수의 명의를 이용해 양평에 타운하우스를 짓는다며 또다시 돈을 빌렸고 피해자들은 김혜수의 이름을 믿고 돈을 내어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김혜수는 더 이상 어머니의 빚을 갚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공식적으로 제 이름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발표했습니다. 부모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녀는 반복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에 결국 모든 관계를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김혜수는 어머니의 빚 문제로 너무 힘들어 연예계 은퇴까지 고민했지만 다행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재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과거 연인 유해진과의 결별에 어머니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팬들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바쁜 일정 때문이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김혜수의 어머니가 두 사람의 교제를 극렬히 반대하며 음식을 거부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서로의 마음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여정과 김혜수의 사례는 가족이란 이름 아래 책임을 떠넘기는 비상식적인 행동이 자식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줍니다. 3위는 차혜련입니다. 주상욱과의 결혼 후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있는 듯 보이는 차혜련도 과거 아버지로 인해 상상 이상의 고통을 겪은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차혜련은 무려 10여 년간 1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빚을 대신 갚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여전히 딸의 유명세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이어가며 피해자들을 양산했습니다. 결국 2015년 그녀의 아버지는 사기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는 처지가 되었는데요. 이에 차혜련은 과거부터 아버지의 빚을 계속 떠안아왔다고 고백하며 피해자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웠다며 한 빚을 갚고 나면 또 다른 빚이 기다리고 있는 악순환 속에서 살았던 고통스러운 나날을 털어놓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차혜련이 19살 때 아버지의 부도로 인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고 그 이후 아버지와 왕래조차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왕래 없는 아버지를 위해 10억 원 이상의 빚을 대신 변제해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이 아버지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어질 정도입니다. 2위는 박보검입니다. 박보검은 어머니를 일찍 잃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빚을 떠안게 되기까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현재 유명 인사가 된 지금도 그의 삶은 여전히 논란과 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보검은 평온한 사생활을 유지하려 하지만 기상천외한 소문에 자주 휘말리곤 합니다. 특히 송혜교와 송중기라는 황금 커플의 행복을 파괴한 제3자로 오해받은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박보검의 현재 밝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어려운 어린 시절을 겪었다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1993년에 태어나 세 남매 중 막내로 어렸을 때부터 행복한 가정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여러 차례 해외여행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보검이 4학년 때 어머니를 잃고 10살의 어린 나이에 큰 상실감과 허전함을 겪었습니다. 성장하면서 어머니가 곁에 없는 삶의 공허함을 느끼며 많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감정이 풍부하고 가족을 향한 사랑이 깊은 그는 방송에서 어머니를 잃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로 인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2008년 그의 아버지는 사업을 위해 큰 빚을 지고 아들 이름으로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당시 15세였던 박보검은 이 빚을 전혀 몰랐고 사업 실패로 빚이 8억 원 약 16억 돈까지 불어났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빚을 갚을 능력을 잃자 채권자들은 박보검을 찾아왔습니다. 신인 배우였던 그는 어떻게 해서도 그 큰 금액을 마련할 수 없었고 결국 파산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미성년자였고 빚을 지게 된 사실조차 몰랐기에
법원은 박보검에게 3천만 원 약 5억 8,800만 동의 책임만을 물었습니다. 자신의 책임이 아닌 빚을 떠안았음에도 불구하고 박보검은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1위는 한소희입니다. 한소희는 마치 부유한 가정의 귀부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한소희는 부모님이 이혼한 후 5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부모님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해지기 전에 한소희는 생계를 위해 여러 직업을 가졌으며 심지어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명해진 후에도 그녀는 할머니가 나를 키웠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이사한 후에도 계속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소희는 20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의 빚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어머니의 빚을 갚았습니다. 2024년 9월 한소희의 어머니는 2021년부터 울산, 원주 등 여러 지역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도박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 운영했으며 이전에도 비슷한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한소희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4년 전 어머니의 빚 문제가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어머니가 한소희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8,500만 원을 사기친 혐의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소희는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게 되었습니다. 한소희는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으로 빌린 돈에 대한 책임을 지기 어려울 정도로 빚이 컸다고 고백했습니다. 빚을 갚은 후 그녀는 어머니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를 대표하는 회사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